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연인과 부부 관계에 대해서 심도 깊게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. 정말 중요한 주제잖아요. 일단 하나의 사례로부터 시작해 볼게요.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. 그녀는 남자친구를 만나는데 결국 그 남자가 바람을 피웠고 헤어졌죠. 그리고 또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이 남자도 바람을 피웠어요. 근데 여러분, 문제는 이 여자가 그 남자와 헤어지지도 못하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정리해버려요. 이 여자는 어떻게 하면 이 남자를 붙잡을 수 있을까만 고민하는 거예요. 참 안타깝죠? 이렇게 건강하지 않은 연애를 하는 사람들 사실 많아요. 이런 경우를 고온 환상이라고 하는데요.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. 특히 여자분들. 내가 이 사람을 바꿀 수 있어. 나는 특별해. 내가 이 사람 옆에 있으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. 나는 다른 여자와 달라. 라는 환상 말이죠.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꽤 많아요. 그런데 사실 건강한 연애나 결혼 관계를 유지하려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좋아요. 결혼도 마찬가지예요. 잘 살다가 안 맞으면 이혼하면 그만이지.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실 더 행복하다고 해요. 그리고 결혼을 생각하는 분들 꼭 체크해야 할 3가지가 있어요. 첫 번째, 결혼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가? 보통 사람들은 결혼 준비하면 뭘 떠올려요? 결혼 반지 사고, 웨딩 드레스 고르고, 웨딩 촬영하고, 결혼식 하고, 기념여행 다녀오고, 이런 걸 생각하죠. 사실 결혼 생활은 이 모든 게 끝나고 나서 진짜 시작이거든요. 이런 것들을 공유에 대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결혼을 선택하는 게 맞아요. 아니면 결혼 후에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어 할 거예요. 네, 결혼이 도피처는 아닌지, 내가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원가족이 싫어서 이름을 집구석을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고 싶어서 빨리 도망가고 싶은 마음에, 이게 안타까운 게 이렇게 도망가듯이 결혼을 하잖아요. 자칫 잘못하면 진짜 파국으로 가요. 혹 하나를 때려다가 혹을 2개 더 붙여오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. 왜냐? 배우자라는 혹이 하나 더 생기죠? 배우자가 오면 혼자 오지 않잖아요. 배우자 온 가족도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. 정말 운이 좋아서 배우자를 잘 만나면 모를까 총체적 난국이 될 수 있어요. 가장 좋은 방법은 우선적으로 원가족과의 갈등을 해결한 후에 결혼을 결정하는 게 맞아요. 셋째, 내가 선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가? 보통 사람들은 결혼한다고 하면 얼마나 알콩달콩 예쁘게 행복하게 살 것인지만 상상하고 기대하고 그런 설레임 가득한 마음으로 결혼을 맞이하죠. 보통 결혼 후에 누릴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하고 어떤 책임감을 갖고 희생해야 하는지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.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기 마련이죠. 살다 보면 다 현실인데 어떻게 맨날 달콤하고 행복한 일만 있겠어요. 결혼은 기대했던 만큼 충족되기가 어려워요. 대부분 갈등이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상대방이 그 기대에 못 미쳐서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. 처음에 결혼할 때 부모님이 원해서든 어쩔 수 없는 어떤 이유로 내가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게 됐을지라도 결국은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. 내가 심사숙고해서 결혼한 그 사람이 지금은 왜 이렇게 다른 사람같이 느껴지지? 할 때가 많잖아요. 결혼 전후로 이 사람이 변해나 싶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. 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다르게 느껴지는지 이유 5가지를 말씀드릴게요. 첫째,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. 상대방이 연애할 때 어떤 사람인지 말과 표정, 세상을 바라보는 태도로 수많은 힌트를 줬어요.
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쏙쏙 골라본 거죠. 주변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내가 본 이미지 사이에 차이가 생기는데 결국은 주변 사람들 시각이 더 맞는 경우가 많더라고요. 둘째, 보고도 못 본 척 한다는 거죠. 뭔가 이상하다 싶은데 이건 아니다 싶어도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 스스로 합리화하며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건 실수가 아니라 습관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. 셋째, 내가 상대를 바꿀 수 있다는 착각이에요. 스스로 습관 바꾸기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바꾼다는 건 정말 망상에 가까워요. 진짜 바뀌는 건 상대가 스스로 바뀌기를 원할 때뿐이에요.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. 무슨 소리냐? 우리 남편은 내가 하도 잔소리하니까 바뀌던데? 근데 그것은 본인이 바뀌려고 노력해서 바뀐 거예요. 넷째는 같은 사람을 두고 볼 때 한쪽에서는 그 사람의 성격적 장점으로 보이는 게 다른 쪽에서는 단점으로 느낀다는 거예요.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그 특징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꼴보기 싫은 모습으로 보이는 아이러니가 생기죠.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. 처음에는 이 사람이 꼼꼼하고 섬세한 성격에 끌려서 결혼을 했는데 나중에는 굉장히 피곤한 스타일로 느껴지고 또 처음에는 이 사람이 조용하고 듬직하고 우직한 남자다운 모습이 좋아서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 답답하고 벽대고 얘기하는 것 같고 속 터져서 못 살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이유가 헤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결혼하는 이유가 이혼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죠.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선택할 때 얻게 될 것들만 생각하지 잃게 될 것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아요. 결국 선택 후에 희생이 따르면 속았다고 느끼는 거죠. 그래서 말인데요. 선택할 때 얻게 될 것들만 보지 말고 그 선택으로 인해 감당해야 할 것들도 고려해보고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결정하세요. 이게 진짜 중요해요.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니까요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